안녕하세요. 조부경 앵커입니다. 오늘은 2011년 9월 한국에 입국해 14년째 한국에서 생활하고 계신 북한 이탈 주민이자 나는 대구에 사는 평양 시민입니다의 저자이신 김연희님을 모시고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최근 재판을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2011년에 왔지만 돌아갈 길이 없어가지고 2016년도에 서울 주재 베트남 대사관에 망명 신청하러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탈출 시도를 했다고 계속 재판 중에 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재판장에 가고 있어요. 아직 못 끝났습니다. 평양에서 오셨는데요. 평양에서 지내실 때의 일상생활은 혹시 어떠셨나요? 저는 솔직히 대학을 못 나왔어요. 그냥 어느 도로에나 지나다니는 일반 평범한 아줌마? 예, 그냥 남편과 딸 하나를 두고 집에서 뭐 직장 생활하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죠. 뭐 국가, 정치 이런 데도 별로 큰 관심은 없었고요. 그랬다가 제가 병이 간경화로 많이 앓고 있어서 병 치료에 좀 도움이 될까? 그리고 친척들 좀 보고 싶다 해서 중국에 나갔다가 이렇게 일이 번져진 거고, 평양에 있을 땐 진짜, 어, 티나지 않는 일반 평범한 아줌마였죠. 혹시 평양에서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제일 그리운 게 사람들은 뭐 가족과 헤어져 있고 뭐 생이별한다 저 같은 경우를 당했을 때 제일 힘든 게 아마 가족과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 엄마, 남편, 자식들. 이게 제일 힘든 건 분명한데, 그 가족만큼이나 더 힘든 게 직장 동료들이에요. 이게 북쪽은 집단주의, 집단 사회니까 가족과, 그 다음에 가족과 맞먹는 게 직장 동료들이거든요. 지금도 제일 힘들고 보고 싶고 눈물 나고 하는 게 같이 일하고 부대끼던 동료들이죠. 직장이 제일 그리워요, 지금도.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14년째 한국에 계신 거니까 그동안 네. 전혀 네. 어떤 연락이라든지 그런 거 못 하셨을 거잖아요. 그죠? 네, 네. 한 6년 전인가 직장 동료들이 영상을 찍어서 언론에 그때 외신 기자가 평양에 갔었는데 그게 저 직장에 찾아갔더라고요, 외신 기자가. 그래가지고 직장 동료들이 저한테 보고 싶어, 빨리 와. 이런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네, 즐거웠죠. 네, 음, 즐겁고 또 아쉬우시고 하셨을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음. 그러면 평양 말고도 그 외에 이제 다른 지역을 이제 방문하시거나 뭐 여행하신 경험 같은 거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음. 인상 깊었던 도시라든지 아니면 마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저는 남편이 군의관이었어요. 군대의 의사. 군의관으로 10년 동안 지방에 나가 살아가지고, 제가 평북도 선천과 평남도 개천, 여기 5년씩 10년을 지방에 나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평양에도 살았지만 지방에서 10년을 살았고, 그 외에도 평양에서 직장 생활할 때,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뭐 묘양산, 금강산, 뭐 칠보산 이런 데 견학 단체로 가니까 그럴 때 뭐 지방도 가보고 그랬죠. 네. 지방하고 평양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수도와 지방과의 차이는 당연히 있겠죠. 있는데 평양도 아마 평양 하게 되면 엄청난 그 화려한 도시, 공원 속의 도시, 그런 건데 지방이나 가게 되면 농촌의 어떤 옛날 농촌 분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평양은 아스팔트에 건물들이 쫙쫙 올라가고 이런 게 딱 띄우는데 지방에 가보면 건물들이 좀 다 낮고 농촌, 농사 짓는 분위기 뭐 이런 분위기들이 좀 차이가 나죠. 문화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평양은 도시 분위기, 직장 다니는 지방은 농촌, 농사하는 분위기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저희 이제 한국에 가도 서울하고 또 지방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 말고 지방의 그 배경으로 한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보고 굉장히 또 가서 살아보고 싶어 하고 아, 그러거든요.
네, 네.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폭삭 소가수다도 인기가 많았고 음, 해서 네. 여기 있는 한국 분들도 막 그런데 살고 싶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북한도 그런 지방에 가면은 더 이렇게 인심도 후하고 이런가요? 제가 평양에서도 살다가 지방에 10년 내려갔다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도 가장 그리운 게 북에 있을 때 평양보다 지방에 살았던 그때가 더 인상이 깊고 그리워요. 왜냐면, 저도 지금 여기 서울의 빌라에서 살고 있는데 베란다에다가 스마트팜처럼 언실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뭔가 채소를, 야채를 키워서 먹고 이런 데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지방에서 제가 살 때는 문 열고 나가면 텃밭에다가 뭐 어이 심고 뭘 심고 막 내 손으로 따먹고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 한 30평 정도 텃밭이 있었는데 그 내 손으로 키워서 뭐 한다는 그런 재미가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평양은 그냥 베란다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아파트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었어요. 들어보니까 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 사는 데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남편분께서 군의관이셨고, 그럼 지금 의사이시고 할 것 음, 같은데요. 뭐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되게 좋다고 여기서 굉장히 여기서 부러워하고 한국 나가고 이러거든요, 요즘. 네. 네. 근데 이제 북한의 의료 체계를 다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요. 네. 그 겪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쪽은 어떤지 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중국의 병 좀 뭐 치료 도움이 될까 해서 나갔었었잖아요. 근데 그때 깜짝 놀랐던 게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병원에 갔는데 돈을 받는 거예요. 저 정말 놀랐거든요. 사회주의 나라들은 병원에 가면 다 공짜로 무료로 다 치료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사회주의라도 다 다르구나라고 그때 처음 놀랐는데 북에는 당연히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받고 수술하고 주사 맞았는데 돈을 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무조건 무료니까. 그런 게 참, 인간의 최소한의 어떤 인권? 복지? 이게 최소한의 그것은 정말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남편이 의사잖아요. 군대에서 제대돼가지고 평양에서 병원 의사로, 지금 김책공업종합대학 병원 의사로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남편이 의사니까 뭐가 힘드냐면, 쭉 하면 저한테 집에 들어와서, 내가 담당한 환자가 지금 입맛이 없는데, 뭐, 잉어탕이나, 뭐, 숭어탕이나, 뭐, 반찬 좀 뭘 좋아하는데, 콩나물 무침? 이런 거 좀 해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출근길에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남편 병원에 들려서 갖다 주고 환자 먹는 거 보고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람도 있지만 좀 짜증이 나잖아요. 저도 일이 있는데, 직장 출근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걸 자꾸 시키니까, 좀 뭐, 거기서 좀 해결 못하냐고. 그러니까 남편은 병원에서 밥을 주는데, 이 환자가 입맛을 떨구면 얘한테 맞는 입맛을 좀 뭔가 해줘야 입맛을 덜릴 것 같은데, 그거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좀 제가 힘들기도 했지만은 참 보람차고, 참 의사의 심정은 이런 거로구나. 이 환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 이런 걸 제가 직접 느끼니까 우려하게 되면 약이나 주사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의사의 마음이 최고로구나. 그래야 환자가 빨리 병이 낫겠다라는 거를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군께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또 그 일을 하시는 되게 훌륭한 의사이신 것 같아요. 그 전반이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도 의사예요. 저희 아, 엄마도 허벅지에 수술 자리가 세 개가 있어요. 화상 환자가 병원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피부 떼서 화상 환자한테 피부 이식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정상이에요. 의사라면 당연히 환자한테 뭔가 환자도 내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아프다고 하면 어느 가족이 자기 걸 아끼겠어요. 그런 마음인 거죠. 네. 궁금해지는 게 지금 캐나다 음, 같은 경우도 캐나다 시민과 이제 영주권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의료를 이제 음,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점은 무료라는 거지만 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아, 웬만하면은 또 처방이 굉장히 거의 안 해줘요. 되게 우스갯소리로 만병통치약이 타이레놀이거든요, 여기서는. 아, 의사를 만나도.
그런데 어떠세요, 북한은 그럼? 우리는 그 의사 구역 담당제라는 게 있어요. 의사 한 명이 아파트 한 세 개 정도를 담당을 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다른 데 환자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아프면 아무 병원이나 막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아프면 그 자리에서 내 담당 의사한테 전화하거나, 그 병원, 그러니까 이 남쪽 같은 거 말하면 여 동네에 보건소라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진료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몇 개 아파트, 그 지역은 이 진료소에 어느 선생님이 담당한다. 이런 게 있어서 뭐 내과다 하게 되면 내과에 선생님이 한 5명 있으면 그 선생님이 그 동네에서 뭐 몇몇 개 아파트는 내가 담당해. 그 옆에 거는 다른 선생님이 담당하고 이렇게 담당이 다 있어가지고 그 담당 선생님은 제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병을 걸리고 어떻게 아파하는지를 서류로 항상 가지고 인계받고 하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조금만 아파도 어디에서 아프겠구나 해서 뭐 기다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아파요 하게 되면 담당 선생님이 집으로 막 찾아오잖아요. 어디 아프냐고. 근데 아프면 오전에는 병원에 가지만 오후에는 대체로 선생님들이 자기 담당한 아파트들에 망진을 나가요. 아픈 환자 없어도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 몸은 어떠냐라는 걸 망진을 나눠서 우리가 별로 병원에 찾아가고 이러는 건 뭐 급하지 않으면 안 가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굉장히 뭐 일하는 거에 비해서 또 미국, 바로 옆에 있는 미국에 비해서 음, 어떤 버는 부분, 이제 페이 같은 부분에서 좀 이렇게 네, 많이 음, 벌는, 비교해서 그렇거든요. 많이 벌질 않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의사에게는 어떤 혜택이 많이 있나요? 그 의사들이 돈 많이 번다 어쩌다 하는 게 의사들은 그 돈 가지고 자기의 모든 생계를 보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급이 얼마나에 따라서 직업이,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북에는 월급이라는 개념이 없고 생활비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게 집과 교육, 의료, 그다음에 무슨 먹고 사는 모든 식량이나 야채나 뭐 이런 무슨 먹고 사는 거, 심지어 술, 맥주, 담배까지 일제 공급을 해주잖아요. 식구 인원수에 따라서 딱딱 공급해주고, 남자들인 경우에 17살부터 의무적으로 술, 담배를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다 공급을 받는 상태에서 이제 생활비, 여기서 말하는 월급 같은 걸 받으면 국가에서 다 보장해 주니까 그 외에 조금 더 제가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파는 거라서 그 월급이 내 생계에, 내 경제 생활에 큰 의미가 없어요. 흔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공무원은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몇 급의 공무원이냐에 따라서 월급이 높아지잖아요. 그것처럼 북은 자기 직업에서 얼마나 높은 기술 급수를 가졌냐에 따라서 월급이 높아지지 의사냐 노동자냐에 따라서 월급이 높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의사는 돈 벌어야 된다 이런 개념도 없고 자기 직업에서 구두 수리를 하든 옷 수리를 하든 자기 직업에서 왜 빨리 기술 급수를 높여야 되겠다. 그래야 의사도 먹고 상관없이 급수 높은 사람이 월급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죠. 참 되게 궁금해지는 게 많네요. 워낙에 의사나 의대나 너무 한국에서는 정말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의사 되는 그 과정이 되게 어렵고 길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맞죠. 의사도 그렇고 뭐 검사 판사 되는 것도 공부 많이 하고 해야 되죠. 근데 그 의대 같은 게 핫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그 대학을 나와야 인정받고 경제 생활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꼭 자기는 의사로 한자 치료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이걸 나와야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게 더 우선일 것 같은데 북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률이 한 30%밖에 안 돼요. 꼭 대학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을 하면 직장에서 공장대학이라는 게 또 운영이 돼요. 통신대학, 야간대학, 공장대학이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큰 대학 가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직장에 들어가서 그 분야의 전문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옷을 만들고 싶어 하게 되면 양복점이나 피복 공장에 들어가서 경공업대학을, 공장대학을 나와가지고 옷에 대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필요 없이 다른 공부를 왜 합니까? 내가 옷을 만드는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제가 옷 만드는 양복사인데 인체 구조학, 인체 해부학까지 공부를 해요. 옷을 만들 때 인체 구조까지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러니 그 분야의 완전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보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합리적이고, 그 어떤 부분에서는. 따님이 요리사라고 들었어요. 네. 혹시 요리한 거 드셔보셨어요? 못 먹어봤죠. 딸이 고등학교 때 전 헤어졌으니까, 지금 14년 헤어져 있어서 그 사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지금 현장에 있는 거잖아요, 요리사로. 그래서 저는 전혀 못 먹어봤죠. 화면으로는 봤어요. 아, 음.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따님에게 영상 편지 한번 음. 보내는 거 어떠세요? 아, 네. 영금아, 음, 엄마는 항상 영금이 생각하면 참 대견하고 잘 커져서 고맙고 옆에 엄마가 없어서 미안하고 17살 너무 어릴 때 엄마가 떠났는데 지금은 네 나이 미친지 잘 모르겠네. 30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제일 아픈 거는 17살 정말 어린 나이에 눈 떴을 때 엄마가 없고 그 어릴 때 주방 나가서 밥해서 아버지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이럴 때 생각하면 얼마나 엄마가 구렸을까.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할 때 남들은 부모들 손잡고 대학에 갔을 때 혼자 대학에 입학하러 들어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일 때, 저을 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뭔가 슬픈 일이 생겼거나 뭐 남자친구하고 혹시 뭐 다퉜거나 이럴 때 엄마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 사회에 나갈 때, 직장 나갈 때 엄마들이 새 양복이나 옷을 해주곤 한다는데 난 그거 한 번도 못 해줬는데 그때 우리 연금이 얼마나 또 외로웠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천탕당봉당 미안하고 참 미안한 또 미안하고 그런 생각밖에 없는데 구석에서도 진짜 밝고 주눅들지 않고 잘 커져서 엄마는 너무 고맙고 단지 엄마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항상 생각하는데 내년에 가겠지 내년엔 가겠지 하는 게 벌써 14년 됐지만 또 지금 또 생각해보는데 내년에 꼭 갈 것 같다고 또 지금도 말해보는데 가면 제일 먼저 우리 영금이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 엄마라는 게 14년 만에 만났으면 딸을 맛있는 걸 해준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엄마는 너무 부족해서 가자마자 우리 영금이가 해주는 딸내미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받아보고 싶어. 그러니까 영금아 엄마 갈 때까지 앓지 말고 열이 솜씨를 더 키워서 엄마가 가면 맛있는 음식 해주길 바래. 부디 건강하고 사랑해, 영금아. 아, 정말 따님 응, 생각하시면 바로 또 이게 마음 아프실 것 응, 같아요. 저도 딸이 있는데 사실은 같이 있으면서 막 좀 많이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되게 좀 반성하게 되네요. 근데 진짜 너무 마음 아프실 것 응, 같은데 굉장히 그 영근님이 잘 생활하고 응. 잘 성장해서 되게 기특하고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어, 정말 하루빨리 좀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그 또 음악에도 굉장히 재능이 있으시다고 제가 소문을 네, 들었는데 바이올린 연주라든지 아니면 네. 뭐 노래라든지 어떻게 네, 한번 제가 보여주실 수 어, 있으실까요? 바이올린을 한번 연주하고 싶었는데 그 며칠 전에 바이올린 줄이 끊어졌는데 제가 아직 줄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아쉽게도 못하고 대신 제가 노래 한마디 부르고 싶은데 노래 잘은 못해요. 근데 남쪽에 오니까 무슨 노래가 있냐면 직녀에게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노래 뭘? 모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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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남쪽의 노래인데 직녀에게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네.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손채로 기다리기에 세월이 너무 길다.
말라붙은 운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에 노릇도를 놓아 그대 손짓하는 여인아 은하수 건너 오작교 없어도 노두돌이 없어도 가슴 딛고 다시 만날 우리들 연이나 이별은 끝나야 한다. 슬픔은 끝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아니, 너무 정말 잘 하시는데요? 목소리가 너무 고우시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북한에 거주하시는 외신 기자분들이나 혹은 북한을 여행하시는 분들께서 김연희님의 가족을 만나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실 수 있기를 빕니다. 김연희님께서 하루빨리 가족들과 재회하시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인터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